얘기 들어보세요.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반복을 하는데, 통찰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역 상담을 사용했다, 혹은 또 성역 상담을 적용했다 한다 하더라도 통찰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 통찰이 뭔가 좀 새로운 것인가, 또 의미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그에 따라서 이게 어, 이제 결실이 생기기도 하고 결실이 안 생기기도 하고. 예를 들면 맛을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라면을 끓였는데 맛있는 라면이 있고, 똑같이 밥을 했는데 맛있는 밥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라면을 끓였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밥을 했는데 밥이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라면은 어떻게 하면 맛이 없냐 하면은, 예, 오래 끓이면 맛이 없어요. 불은 거죠.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맛이 없어요. 밥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맛이 없느냐? 쌀이 안 좋으면 밥이 맛이 없더라고요. 쌀이 되게 묵은 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밥을 하는 방식 자체도 어떻게 하느냐, 어, 이 약한 불에 하면은 또 밥이 맛이 없고, 분식점 라면이 맛이 있는 이유가 센 불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세게, 가스불이 아니고, 가정 가스불이 아니고 분식점에서 사용하는 그 특별한 그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급속도로 가열을 해서 라면을 끓이니까 완전 보글보글 끓어서 딱 나오면은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먹으면 또 그런 맛이 안 나요. 이게 불맛이기도 한 거죠. 숯불 고기도 마찬가지로 숯불에 구우니까 맛있는, 똑같은 고기라도. 그래서 성경적 상담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성경적 상담을 이해하실 때 단순히 사용했어, 성경적 상담을 사용했어,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은혜가 되고 무조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상담을 사용했어도 그런 상담 사례를 제가 많이 봤어요. 분명히 성경인데,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으로 사례를 다루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을 했는데, 성경적 상담을 우리가 다양하게 하죠. 신학적으로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도 하고, 혁신적으로도 하고, 통합적으로도 하고, 그런데 전부 다 전통주의든 혁신주의든 그다음에 통합주의든, 여기서 나온, 그것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가 기대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정도의 기대치를 세우지 않을까? 혹은 그런 것들을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그걸 넘어가면은 그럼 이제 열매가 되는 거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에 따라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결과는 있는데, 네, 말씀? 혹시 화면 뭐 쓰시고 계시는지 해서요. 아, 맞다. 화면을 쓰고 있었는데 화면 공유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역 상담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게 결실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별로 좀 의미가 떨어져요. 결실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 결실의 그런 의미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통찰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래야만 하겠어요. 왜 혁신주의로 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혁신주의와 통합주의도 다 그런 식인데, 혁신주의로 했는데도,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도 이게 은혜롭지 않은 게 돼요. 그리고 그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주의를 기울여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뭔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뭐, 음식에는 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맛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프로그램에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TV 프로그램에 그냥 이렇게 지루하게 진행된다고 한번 생각해서, 여행 프로그램. 근데 지루하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지루하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뭔가 이게 빵에 잼이 없는 그런 거죠. 무미건조한 그런 것처럼 상담도 했는데, 아, 이런 거구나. 어떤 이제 뭔가 새로운, 그리고 또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그냥 평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알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사례에서도 남들이 저보다 지난주 거예요. 지난주 사례 5회 6회차 피드백 보면 남들이 저보다 못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고서 전 자존감이 올라가요. 아니면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감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는 그러지 않네. 아,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나쁜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답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눠봤죠. 악순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만족감과 죄책감을 이렇게 악순환. 그렇게 되면 자신의 발전이나 혹은 계획을 통한 성취, 자기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남이 안 되는 거에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럼 계속 그걸 나는 가만히 있고 남을 낮추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남만 내리누르려고 하는 그런 게 되니까 나는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거죠. 내가 차에 이렇게 있는데 옆 차들이 막 가는 걸 보면 내가 뒤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럴 때 또 섬뜩하죠. 차가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차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앞에서 옆에서 차들이 쓱 가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뒤로 가고 있나?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스스로 후퇴된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차들이 다 뒤로 빼면은 내가 앞으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코미디 프로그램에 자원하는 사람 나와 하니까 한 사람만 빼고 다 한 발씩 뒤로 딱 물러나면 그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일단 자기에게는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뭘까? 다른 사람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뭘까? 그러면 이제 이게 선순환 되는 거고, 계속 다른 사람 얘기만 하다 보면은 그럼 악순환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신학 상담, 성역 상담, 심리 상담의 배척이 아니라 고민자의 문제를 해결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해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전통주의나 통합주의를 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전통주의도 써도 되고 통합주의 그러니까 그거 쓰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해도 된다. 다른 데서는 다 괜찮다. 근데 우리에게서는 이걸 쓰면은 우리는 손해예요. 왜 손해냐면 이 방법이 올라가고 이 방법이 올라가는데 이 방법은 정체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정체예요, 정체. 그건 다시 말하면 후퇴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고. 신학은 신학대로 발전을 하고, 심리학은 심리학대로 발전을 하고,
그걸 이해하고 사용하고 그래서 이걸 발전시켜요. 그 속에서 이걸 발전시켜요. 그래서 그것도 다 성경적 상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 대신 여기서 이걸 쓰지 않으면은 이거는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주의를 배웠는데 전통주의로 혹은 통합주의로 아니 통합주의를 배웠는데 혁신주의를 가지고 심리학적인 통찰을 더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와서 그렇게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걸 배웠는데 일로 가버리고 일로 가버리면 그럼 이거는 발전하지 않는 거죠. 10년이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혁신주의 성역 상담을 배웠는데 10년이 지났어요. 딱 10년 후에 아, 내가 혁신주의를 더 많이 알게 됐나? 아니면은 전통주의를 더 많이 알게 됐나? 통합주의를 더 많이 알게 됐나? 그러면 통합주의를 더 많이 알게 됐으면 나는 통합주의화 된 거고 전통주의를 더 많이 알게 됐으면은 전통주의화 된 거예요. 그러면 혁신주의에서의 통찰은 떨어진 거니까 이건 발전이 없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뭐 갖다 쓰면 쓰는 건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되게 우리 사례랑 비슷하네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예? 이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야 그게 자존심이 올라가. 우리가 자존심이 올라가. 야 전통이 저거밖에 안 되나? 우리가 자존심이 올라가. 또 심리 통합주의 하는 거 보면서 또 우리가 자존이야. 우리는 성경적이야. 근데 이게 나쁜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한 걸까요? 이상하죠. 그러면 혁신주의는 뭐냐고. 혁신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기발함과 특별함, 그 번뜩이는 재치, 아주 깜짝 놀랄 통찰 이런 건 뭐냐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악순환 선순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꽃을 피워야지. 이게 꽃을 안 피우고 그냥 꽃을 안 피우면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은 우리가 사례를 하잖아요. 사례 답변을 하잖아요. 답변을 달았잖아요. 답변을 달았으면 이 답변이 그게 참 그런 거였구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 답변이 되게 이건 잘했는데 이건 잘했는데 자 살다가 혼자나 첫자취를 하는데 제가 실은 집이 싫어서 강박증, 공황장애, 우울증, 코로나, 정신과 나왔는데 계속 집이 내에서 맴돌아 미치겠어요. 나와서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와도 강박증, 공황장애, 우울증, 집 나가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당연히 이제 집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지 안에서 새는데 밖에 나가면 그게 안 새겠어요? 갑자기 방향이 바뀐다고? 나왔는데도 역시 강박증, 공황장애, 우울증. 집 나가서 약까지 먹고 있는데도 그냥 나가 살아봐라는 이런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엄마가 며칠 동안 같이 있으니 불안한데 나와 살았는데도 불안한데 뭔가요? 위로 좀 해주세요. 급하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급합니다. 급해요. 빨리 답을 주세요. 그래서 답변을 해서 우울증생이 필요한데 과정 없이 해결하는 과정 없이 나오기만 생각나게 됐네요. 또 생각합니다. 싫은 감정에 의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언제부터 싫었는지, 거기는 석이 없었는지, 관련 사건이 없었는지 재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평안한 마음이 생겨서 자취를 하던 원래 집에 있던 장소에 없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과정 없이 환경만 바꾸는 것이라 이게 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걸 이제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 효과가 있는 얘기. 그래서 왜 강박증이 생겼고, 집이 싫어서 강박증에 공황장애, 우울증, 왜 집이 싫었는지, 집이 싫은 이유가 뭔지, 그래서 그 사건, 관계, 이런 것들을 그래야만 이제 이걸 생각을 바꿔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재인 상담사님이 해준 이런 답변인데, 이런 답변을 보고, 참 그렇구나.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선순환을 했어야 되는데 악순환을 해서 그렇습니다. 선순환을 살아보세요. 딱 이러고 끝나버리면은 그러면은 별로 그 특별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게 문제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이게 별로 발전이 없어요. 혁신주의 성역 상담도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게 계속 더 많은 문제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꽃을 못 피우는 거죠. 그래서 전통주의를 왜 여기서 하겠어요? 거의 하는 데 가서 하시면 돼요. 통합주의를 하고 싶으면 통합주의 하는 데 가서 배우시면 돼요. 우리는 혁신주의를 연구하고 혁신주의의 이 통찰로 꿰뚫어 보려고 하는 그걸 관심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해서, 아, 이거구나 하면은 이게 제일 좋은 거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뀐다든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바뀐다든지, 이런 거는, 이건 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아, 이거구나. 매번 공부할 때마다 또 사례를 다룰 때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이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러지 않고 이걸 하는데 이걸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당연히 전통주의 하는 데에서도 뭐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뭔가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통합주의에서도 뭐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제공해 주는 거죠. 제공은 해 주는 거지 그렇다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건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발전을 시켜야만 똑같이 사례를 해도 그 사례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을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상호 보완조로 사용하는 건 괜찮다. 우리는 이걸 붙들고 이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게 고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삶에도 삶의 셀프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분석과 해법을 또 해줘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봤던 이게 실제 상담에서 쓸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가 악순환인가? 아, 내가 이런 악순환이 있구나. 그럼 이건 내가 써볼 수 있는 거죠. 악순환. 악순환 개념은 항상 이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악순환 개념은 뜨거운 태양이 있고, 그리고 이 뜨거운 태양이 상황 1이에요. 그리고 상황 1에 악순환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이유는 가시가 돋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가시 이면에는 나쁜 뿌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악순환은 처음에 이런 상황에 이런 반응, 요거는 이제 나중에 들춰볼 거니까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반응, 어떤 반응이 생겼다. 그리고 상황에 이런 반응을 하니까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결과. 이런 결과. bad rip. 이렇게 추구하는 게 이렇게 나온 게 결과가 나온다고요. 상황 1에 반응이 나왔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상황 2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결과를 갖다가 그다음에 다시 상황 1로 갔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상황 2가 돼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항상 상황 1, 반응, 결과, 상황 2. 상황 1, 반응, 결과, 상황 2. 상황 2는 상황 1하고 똑같아요. 다시 만난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시면 안 돼요. 악순환을 생각할 때. 그래야만 악순환이 완성이 돼요. 바꾸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상황 1, 상황 2, 네, 여기.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상황 1, 시험날이 되면 압박감과 불안감이 커 울게 되고 친구의 시기로 놀림깔이 됩니다. 이게 처음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반응은 뭐냐면 공부를 포기하고 두려움 포기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서 공부를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다가 결혼 후 자녀들이 공부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안쓰러움에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 다시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황 1은 뭐냐면은 이게 이 상황 1과 이 상황 2를 비교해 볼 때 달라졌잖아요. 상황 1은 시험날이 되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였는데 이게 자녀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것을 보고 나약함으로 기억이 떠올라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핵심을 생각해 보면 다시 상황 1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2에 있어야 되는 말은 뭐냐 하면 시험날이 되면 압박감과 불안감이 더 울게 되고 친구들의 시기로 놀림의 대상이 되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상황 1이 상황 2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대로 반복을. 그래야 이게 결국은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구나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말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상황 2에서. 왜 힘들어졌냐 하면 놀림감이 됐던 게 놀림감의 대상이 다시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시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약함으로 인한 기억이 아니라 예전에 울고 놀림감이 되었던 그 기억. 근데 이렇게 나약함 또 이런 걸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 예전 모습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이게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꼭 써주셔야 돼요. 상황 2로. 그래야 이 악순환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악순환도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남보다 저보다 못나는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신감도 올라가요. 자존감도 올라가요. 이게 악순환 되니까 그 다음에 이상하죠. 나쁘죠. 왜 악순환이 되냐면 또 남보다 더 못난 부분 또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또 자신감이 그래도 또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찾으면서 또 자신감, 자존감 그때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 된다는 거. 다시 요때로만 돌아오는 거예요. 요때로만. 자신감, 자존감 올라오는. 못난 부분을 찾고 있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난 부분을 찾으면은 자기가 발전이 되는데 남의 못난 부분을 찾으니까 계속 자기는 거기서 기분이 좋아서 자신감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하겠어요? 남의 못난 부분만 찾겠죠. 그런 것만 보겠죠.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순환이 뭐냐면 남 잘 되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은 남 잘 되는 것만 봐요.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남 잘 된 거. 대리만족이 되면. 이건 비교할 수 없어. 근데 보다 보면 내가 기뻐요. 아, 내가 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 되는 것만 쫓아다니고, 그게 왜 취미 생활이지. 그게 뭐 잘못이야.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고민이 없으면 자기가 잘 정리한다는 거니까 내가 일하고 그다음에 또 잠깐 보고 만족스럽고 또 일하고 그런 거야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그걸 고민한다면 고민으로 전 매일 하루 종일 유튜브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또 나는 그 팬인데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공부는요? 공부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있느라 재밌어서. 일은요? 일도 안 해요. 애들은요? 애들도 안 봐요. 남편은요? 아내는요? 다 필요 없어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 되는 거죠. 그 속에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시 이게 다시 돌아왔구나. 다시 원점이네. 이걸 딱 얘기를 해줘야 이게 악순환이 딱 완성이 되면서 아하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또 켰네. 아하, 내가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미로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아하, 내가 여기 왔던 곳이네. 이걸 아는 순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지. 그게 뭐요? 뭐 원래 미로 도는 거 아니에요? 뭐, 뱅글뱅글 원래 도는 거 아니에요? 운동장 뱅글뱅글 도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악순환인가요? 선순환인가요?
그건 선순환이죠. 운동장을 도는 건. 그건 내가 돈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 나한테 생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선순환으로 살아가는 건 오늘 하루도 잘 끝냈구나. 그건 선순환이죠. 그래서 그거는 선순환으로 가서 내가 이런 열매를 거두고 하루에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결실을 얻어서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는데 이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이렇게 했네. 근데 이건 악순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할 거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곡간이 비는데 다시 또 그걸로 돌아오는 이렇게 되면 악순환, 이렇게 되면 선순환이에요. 상황 1에서 돌아왔는데 상황 2가 되는데 선순환에서는 상황 2가 되게 발전된 상태가 돼요. 아, 잔고가 늘었네, 지식이 늘었네, 체력이 늘었네, 상황 2가 계속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 상황 2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체력이 안 좋아지네, 시간 낭비했네, 그 다음에 또 내 자존감은 고사하고 내가 계속 이런 것만 찾아다니네? 그러면 상황 2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어떻게 이게 확 달라지는 걸 생각하면 안다고 여기 이렇게 딱 돌아오는 거. 그래야만 이게 악순환이 딱 형성이 되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요걸 말씀드린 거를 아주 이제 수십 번 반복을 해도 이걸 이해하시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통찰의 어떤 핵심인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아, 악순환이 이런 거구나. 무릎을 치는 거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은 이게 계속 그런 거. 이게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한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악순환이구나. 선순환은 이런 거였구나. 이걸 찾아내지 못하는 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아내니까. 상담은 해주죠. 우리도 상담은 해요. 상담은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한마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슈퍼비전 하면서도 종종 느끼는 건데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게 해도 의미가 있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공부하는 것도 이게 선순환 돼야지 악순환 되면 상담은 공부는 엄청 많이 해요. 상담 공부를 매일 상담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일같이. 또 매일 우리 영상 듣고 그다음에 또 필기하고 과제하고 시험 보고 근데 그걸로 이제 이 열매를 가져서 아 이거구나 하고서 이제 성역 상담을 배운 것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내 삶에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내 생활에. 그러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러지 않고 성역 상담만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이게 중독이 되버려요. 공부 중독. 성경 상담을 공부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것도 중독이 돼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한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이게 되어야만 이게 결실이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준비하는 거다. 도움닫기 해서 뛰는 거지. 도움닫기 하고 돌아가고 도움닫기 하고 돌아가고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없겠어요. 도움닫기 한 다음에 뛰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결실이 생겨요. 풍성한 결실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피드백에서 셀프 상담에도 적용해 볼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했던 것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정리가 됐죠. 상담 실습은 그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계속 반복하고 또 생각하게 해서 이게 딱딱 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하지요. 그렇다고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실습이에요. 이제 그런 통찰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상담에서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답변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신학, 심리학, 성역상담, 심리학 차이점, 또 제 사례도 또 경청 공간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하면 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성역 상담으로 하늘나라 교통수단을 강요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 공감의 또 그런 어떤 약점 혹은 또 부족한 점, 내가 경청 공감 해줬는데 왜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될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해 할 때 통찰이 필요한 거죠. 심리 상담에서는 통찰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냥 경청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통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통찰,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을 해주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다 들어주고, 뭐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 들어주고, 딱 한마디 말을 해주는데,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 내가 악순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악순환이라는 걸 대충 어떤 식으로 느낌이 어떠냐 하면,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이 한마디를 해줘요. 아, 우리 주인님이 우리 고향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선지자를 만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이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아,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이제 이렇게 딱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이제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게 강물에서 몸을 씻으세요 하니까 아, 난 그런 건 싫다. 나는 뭐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를 바랬지. 누가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주기를 바랬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만하려고 했죠. 그러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와서 딱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물에 씻으라는데 그걸 못합니까? 더한 일보다 이게 더 쉬운 일입니다. 그 한마디 말에 나만 장군이 그러네 하면서 그걸 딱 받아들이는 그런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통찰을 갖는 게 어렵죠. 그냥 그만해라 혹은 뭐 가시죠. 죽일까요? 복수할까요? 그렇게 얘기해 주지. 거기서 장군님한테, 아, 장군님,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그런 말 해주는 게 얼마나 그 장군의 삶을 확 바꿔놨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정말 기발한 통찰 한마디를 우리가 찾는 거니까, 그런 의미를 잘 기억하고 경청 공감은 그런 걸 다루지도 않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뿐만 아니라 신학 상담에서도 이런 통찰이 있을 때 의미가 있지. 신학의 통찰이 없이 뭐 그걸 그냥 암기하고 칼빈주의, 개혁주의, 그다음에 또 성경 뭐 원리 1, 2, 3, 4 그다음에 또 변화를 위해서 지켜야 할 1, 2, 3, 4, 5 그냥 무조건 그걸 하세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성경 한 번, 또 점심에 성경 한 번, 저녁에 성경 한 번. 그냥 무조건 하세요.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는 우리가 이제 그게 통찰이 없는 거죠. 그건 그냥 눈 감고 헤엄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냥 하는 거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오전에 성경, 오후에 성경, 저녁에 성경. 오전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오전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오전 찬양, 접시 찬양, 저녁 찬양. 전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잘못인가요? 물론 잘못은 아니죠. 잘못은 아닌데, 그게 우리의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한마디, 예, 그 한마디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하고는 좀 상관이 없이 그냥 뭐 하니까 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수박 겉핥기라서 안에 있는 그 수박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표면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게 또 의미가 있을 때가 그렇다고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의미가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걸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그걸 하려고 했으면은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런 걸 배우려고 하면은 여기서의 통찰의 의미를 가져야만 하겠어요. 이걸 찾아야지 여기서 이런 식의 훈련, 반복,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학습,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통찰과는 좀 거리가 머니까 이런 부분에서 목표를 잘 가지셔야만 하겠어요. 은행문 예시 잘 와닿았어요. 은행문 이렇게 그걸 당길 수도 있다는 거죠. 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기만 하는 걸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씨름도 방식이 많더라고요. 씨름이 그냥 밀어서 넘어뜨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겨서 넘어뜨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이게 승리하는 거지. 그냥 뭐 무조건 밀어붙여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뭐 당기는 사람한테 못 이겨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자녀와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논리와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기발한 그런 어떤 자기 무장이 된 자녀와 말로 씨름을 하는데 때로는 져줘야 그래 엄마가 졌다 하면은 얘가 진 거예요. 엄마가 졌다 하는 게 얘가 진 거예요. 근데 이걸 지지 않으려고 그냥 무조건 자녀를 뭐 못 지니까 그 다음에 윽박 지르고 그 다음에 또 논리가 안 통하니까 그럼 우리 힘으로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로 싸우다 갑자기 힘을 쓴다든지 차라리 그땐 네가 똑똑하다. 엄마가 졌어. 그러면 얘가 엄마가 지기도 하네. 그렇게 하면서 그럼 뭐지? 하면서 뭔가 어떤 생경한 이런 것들을 갖는데 그냥 무조건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사례는 하나를 다루었지만 거기서 생겨나는 이해는 수많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생각하셔야지 이런 복음의 장치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게 점차 뭐가 되냐 하면은 이게 점차 심리학적이 돼가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신학은 이런 틀이 없어요. 이 전통주의에서 신학적인 틀은 원래 이런 게 없어요. 제일 비슷한 틀이 심리학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혹이 많이 된다고. 심리학적으로 되어져 가는. 그러면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을 스스로 잃어버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장착하게 되면 다윗이 물맷돌로 이길 수 있는 건데 그 순간에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길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모두 해야 되고 심리학적인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잘 무장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 생경함과 그 통찰은 원래 이런 건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원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심리학에서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쓰는 이론이 중요한 거지. 최근에 어떤 학회에서 이제 발표자가 뭐 이제 다양한 세라피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논문 발표와 사례 발표를 통해 결국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되게 심리학적인 어떤 요건에 잘 맞아 들어간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지. 그걸로 무슨 발전과 무슨 결실이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애초에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합니다. 그게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는 틀입니다. 그러니 발표에 이제 논문의 거의 전부가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이제 나타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될 판이에요. 지금 우리 성형 상담이 지금 이제 심리학이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될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건 심리학에서 하는 말인데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런 거에 빠지지 않아야만 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통찰, 이게 이런 거였구나. 혹은 또, 이걸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래서 이런 결실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새로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열매로 이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살아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이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삶을 또 이루게 되는구나. 그래서 애초에 이런 성역 상담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잘 진행되면 이렇게 해서 생활과 삶에 의미가 생기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해서 다시 그대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통찰도 이건 뭐 하여튼 논문 하나에서는 그렇다는 거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늘 발전하죠. 심리학은 하는 사람도 많고 기발한 방법도 많고,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에 발전하는 게 있고, 그거는 이제 이쪽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사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로 잘 들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잘 깨달으시는 거고, 또 명확하고 시원한 해답을 얻게 한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 한 번을 통해서 이런 좀 간단해 보이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답이 있잖아요. 여기에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은 아주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딱 그런 대답을 원하는 그런 말인데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렇다고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물론 이상하진 않은데 기분 나쁘게 말하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자존감은 이렇게 자신감은 올라가지만 이런 부분을 찾으면서 혹은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진짜 발전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보완해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들에게는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실이 되는 거죠. 이런 결실들을 계속 이렇게 풍성하게 갖게 된다면 그러면은 사례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성역 상담을 이제 우리가 센터에서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상담을 이어가는 거예요. 상담을 이어. 그렇다고 뭐 한도 끝도 없이 이어가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게 끝을 보게 되는 거, 그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 그 사람 통해 또 다른 사람 확산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실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항상 이게 좋은 점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결실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건 이제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아이의 이 떡과 물고기였지만 그걸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니까 이 사람에게도 주시고 또 다른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 떼어주니까 또 그게 또 생기고 예수님께서 그걸 또 떼어주니까 또 그게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그러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것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좋겠습니다. 할 때 이런 것들을 계속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상담이 그럴 때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의미가 있지. 여기서 나누지 말고 내가 다 독차지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들 5천 명 먹을 걸 제가 다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걸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로 아주 큰 어떤 만족을 얻겠습니다. 5천 명 먹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자기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당 10,000원씩 내가 한 끼 식사를 한 10,000원 준비했는데 그걸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면은
그럼 5천만 원,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버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머리가 막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다 무산되는. 그래서 뭐 밭을 바치려고 했지만 욕심도 생기는 거고 또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은사를 받게 하지만 그것도 또 욕심이 되는 거고 그걸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아쉬운 게 한계가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게 했으면은 그럼 그게 5만 명도 되고 혹은 뭐 5천만 명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걸 내가 먹으려고 하면은 5천 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50명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그걸 다 착복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거죠. 그냥 먹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너 먹고 끝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요걸 했다 치는 게 아니라 요걸로 보는 사람이 아, 5명이라도 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요걸로 5명이든 뭐 50명이든 500명이든 삶의 이해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더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아주 열매, 새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잘 생각을 해야, 그래야만 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열매, 생활, 이런 것들로 그런 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이걸 그냥 빨리 끝내자. 사례만 쓰고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통찰이 안 생겨요. 이런 소망을 생각해야 그래야만 이제 또 귀한 일들을 계속 이어나갈 어떤 소명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했고 또 우리 지난주에 함께했던 우리 여러 또 학생분들도 또 한마디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죠. 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고유미 권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시고요. 네, 매번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데, 통찰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열심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붙어 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고 있을 때, 배우면서 자가 상담이 더 쉬운 것 같아요. 표현해서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통찰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게 참 좋은데, 나는 설명을 들으면 알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상담사들의 조언을 듣거나, 목사님 하다 볼 때 강의를 통해서도 내가 문제에 어떤 것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된 거를, 악순환의 고리를, 그래, 선순환을 봐야지라는 어떤 포인트를 잘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남에게 이게 하는 게 어려운 게 통찰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통찰은 어렵구나.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우리가 설명했듯이 결실을 많이 나눠서 전파하는 성경적 상담자의 역할이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무겁게 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통찰이 아까 같은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만 장군이 가서 안수를 받으면 좋겠다,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게 통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의 통찰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여종의 통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통찰. 네. 근데 저는 비교적 이렇게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렇게 우리 그 상담센터 그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맞아 그렇지 이런 거를 많이 거의 한두 건 이상 발견을 해요. 그래서 삶에 많이 적용을 하고 해소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데 그거를 남에게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 알았어. 그런 것 같아서. 네. 그런 근데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하고, 네. 네. 왜냐하면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 많거든요. 아파트 분녀회 회장님이시고, 거기서 통찰은 뭐냐면은,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합니까? 왜 그렇게 악순환으로 합니까? 이걸 이렇게 해보시죠. 그러면 이게 통찰인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이 있는데 악순환은 뭐냐면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게 악순환이고, 선순환은 뭐냐면은, 이걸, 엘리사 선지자한테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러면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악순환은 안 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면 악순환이고, 우리가 왜 이런 악순환을 합니까? 이렇게 해보죠. 하면 이게 선순환이고, 이게 통찰이에요. 그리고 권사님은 통찰이 있어요. 우리 센터에서도 얼마나 통찰력 있게 얘기해 주시는데. 모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임 속에서 이렇게 성경적 상담을, 이렇게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조금은 해지 좀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악순환 속에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지. 네. 해주는데, 그게 이제 좀 지속적으로 돼서 어떤 발전이 돼서 열매가 되려면 더 정성을 들이고, 이제 저는 그래도 가족이라든지, 뭐 이제 며느리 아들, 딸한테는 나름 계획을 많이 가지고, 네. 제가 알았던 걸 전파하려고, 이제 딸도 상담을 받긴 했었어가지고, 설명을 어려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논지로 막 순환에 있나 봐, 선순환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바로바로 오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하여튼, 통찰은 참 어렵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집중해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구나라는 반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계속 쌓아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황선영 집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통찰력을 이제 통찰력, 뭐 분별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기도로 간구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제가 구했던 그 통찰력은 제가 무슨 대화를 해서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가 아니라 내가 주도하려고 했다 보니까 이 통찰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여종이 힘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가볍게 지나가는 이런 말들이 통찰이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제 마음이 무거운 게 좀 가라앉아요.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통찰이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좀 무겁게 생각을 했나 봐요. 이 상황을 막 바꿔줘야 되고 너무 악순환 상황을 너무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고 근데 나는 거기서 그 말만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서 오늘 강의에 그렇게 내가 하려고 했던 걸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이게 말로 변형이 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는 이 형식에 의하면 사실은 그게 굉장한 통찰이에요. 막 뭔가에 막 붙들고 늘어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자라, 쉬어라, 먹어라, 먹고 하자. 이게 통찰이에요, 이게. 엘리야 선지자도, 엘리사 말고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밑에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제 좀 먹어라, 좀 쉬어라, 또, 이제 달려가기 전까지 먹어라, 쉬어라.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아주 좋은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합병물과 또 떡을 먹고, 그리고 힘이 나서, 그 다음에 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통찰이지, 거기서 뭐, 고만해라, 포기해라, 관둬. 그러면은, 그 악순환을 부추기는 얘기. 그게 통찰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의 저주죠, 저주.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또 힘을 내라. 좀 예전에 그런 어떤 간증이랄까, 자기를 바꿔준 말 한마디 해가지고, 배한성 아나운서가 했던 말이 있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학생 때, 배한성 씨한테,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는 참 목소리가 좋으니, 나중에 좋은 성우가 되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가 자기 귀에 늘 새겨져서 내가 그런 꿈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우의 꿈을 이루었대요. 통찰이 있는 거죠. 넌 이거 참 잘한다. 넌 이렇게 하면 참 성공하겠다. 그런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거 하나 바꾸면 되겠는데. 좀 감정만 좀 조절하면 되겠는데. 혹은 안 좋은 습관 그거 하나 버리면 참 잘하겠는데. 안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구나. 가서 한마디 딱 해주면은 그 사람에게 귀한 어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거는 내용이에요, 내용. 뭐라고 해줄 거냐. 딱 그 한마디. 근데 심리학에서는 그냥 그런 해주는 형식, 해줬어, 경청해줬어, 공감해줬어, 동의시했어. 뭐라고 경청해줬는가, 뭐라고 공감해줬는가, 뭐라고 동의시해줬는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하게 따지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경청으로 뭐가 됐다, 그 공감으로 뭐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걸 해줬다는 건데, 우리는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낙심에서 소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혹은 자포자기, 무기력에서 어떤 활동력 있는 걸로.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다 통찰이에요. 이런 것들의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꼭 이런 네이버 사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통찰을 주고, 남편에게 통찰을 주고, 우리 며느리에게 통찰을 주고, 또 우리 사위에게 통찰을 주고, 우리 손주애들에게 내가 다 통찰을 줘야지.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찾아와서, 한마디 좀 부탁드려요. 한다고요.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로우신 어머니, 지혜로우신 아버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제가 무슨 악순환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악순환을 잘 못 보거든요. 요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렇구나.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말을 해줬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이런 통찰을 잘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조남미 집사님과 김진희 집사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